제가 미국 대선을 2016년에는 트럼프가 된다. 아무도 맞추지 못할 때입니다. 또 2020년에는 대부분 트럼프가 된다 할 때 저는 바이든이 된다 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맞추지 못했어요. 자, 이번에는 내가 해리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케줄이 8월 초에는 해리스가 당내를 정리해서 제대로 된 후보로 확정되고, 그 다음에 부통령을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8월 19일까지 트럼프를 앞서고 전국 지역 지지율에서 경합진 포함,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8월 22일 끝나면 나머지 한 달 동안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트럼프하고 따라올 수 없을 격차를 벌인다라고 이렇게 대충 수순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미국의 이 경합지 7개 중에서 벌써 5개를 갖다가 해리스가 앞서고 한 곳은 비기고 한 곳만 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보통 경합지를 5개라 하는데 이제 이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트럼프가 우세했던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 러스벨트 3군데, 그러니까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바니아에 더 나아가서 노스캐롤라이나, 흑인이 많은 곳이죠. 또 선벨트라고 부르는 애리조나, 요즘 여기가 애리조나주가 과거에 보수의 본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기온이 좋다고 이주해서 살지요. 여기서도 지금 트럼프를 앞섰고, 조지아는 동률이고, 조지아도 흑인이 많이 살죠. 네바다에서만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세가 진행이 되고 부통령이 이제 가세하고 이러면서 이제 앞서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위스콘신에서 3%, 미시간에서 3%, 펜실바니아에서 1%, 애리조나에서 2%, 네바다에서만 3% 졌다는 겁니다. 과거 네바다에서는 9% 지고 있었는데 지금 선벨트라고 부르는 애리조나, 네바다에서도 선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양측이 10월 1일 날 TV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뒤에 총알이 스치고 지나가고 자기가 그 이후에 대세를 바이든에 대해 굳힌 것처럼 보일 때 그가 좀 겸손해지고 점잖아진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입이 거칠어져서 그 쌍욕을 해대고 있어요. 공화당에서도 트럼프가 저렇게 가면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징징대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이제 국민들이 잠깐 트럼프한테 끼었던 콩깍지가 벗겨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인구 구조가 절대적으로 그 백인 비중이 낮다. 그래서 백인이 지금 59%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백인이 지금 58%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아시안이나 히스패닉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등의 이 투표 참여율이 백인보다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인구 구조로 살펴본 대선 향방은 지금 트럼프에게 아주 불리하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백인 워킹 클래스 계급만 대상으로 해서 러스트벨트를 이야기하고 이민을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유색 인종들이 다 똘똘 뭉쳐서 안티 트럼프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6년보다 8년 흐른 지금 인구 구조가 월등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 못한 채 백인 노동자 계급만을 대상으로 선동하는 부분이 옳은 전략인가라도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 내부에서도 하도 비판을 하니까 이제 인신공격보다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베팅 업체, 도박 업체들도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청년층에서도 해리스로 표가 결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트럼프가 거의 어려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해리스가 거의 유력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 쿠르스크에 대한 침공이요, 처음보다는 느리지만 11일째를 맞이해서 여전히 진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위성 사진 등에 보면 국경에서 45km 떨어진 곳에 러시아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이 러시아가 땅을 파는 이 용역을 할 사람들을 갖다가 곳곳에서
일당을 주고 모집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어요. 체첸 특수부대 또 일부 특수 신속 기동대 이런 부대들이 도착을 해서 지금 교전을 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거뒀다라는 말은 없고, 러시아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참호를 봐서 일찌감치 방어벽을 일정하게 구성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쿠르스크 러시아 국경 안에 한 45km 지점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병력이 수요일 아침에 또 2km 더 진전했고, 러시아 군이 100명도 포로로 더 잡았다는 거예요. 러시아 쪽에서는 뭐 진전이 중단되고 우크라이나 부대와 탱크 등을 파괴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아직 러시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 부대를 보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준비되지 않은 방어, 즉 오랜 기간 동안에 점령하고 그 지역을 참으로 요새화시키는 방어벽을 만드는 데는 뛰어나지만, 그게 아니라 기습 침투한 부분에 맞서서 싸우는 기동력에서는 현저하게 느릿느릿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얼마나 뺏겼냐에서 일부는 1100중 뺏겼다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는 800평방킬로쯤 뺏겼다 이야기도 있지만은, 러시아군이 멀찌감치 진을 치고 있는 걸로 보면 그까지는 영토 점령을 일종의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여요. 자,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상당수에서 러시아 국기가 내려지고 점령 행정청을 갖다가 구성하고, 또 인도적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뭐 유엔 등의 인도적 물자, 구원 물자를 주고 나눠주고, 주민들한테, 피난 못 가는 사람한테, 또 피난 갈 사람들한테는 통로를 개방해 주겠다고 우크라이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는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더 후방에 있는 러시아 기지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최근에 드론과 미사일로 러시아 공군 기지 등을 공격해서 활주로를 파괴하고 전투기, 헬기 등을 파괴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도 지금 여러 부대들을 점령지에 더 크게 파견하고 있고요. 러시아에서는 이 매체들의 집을 떠나 피난 가는 사람들의 이 스트레스, 슬픔, 충격 등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8만 명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중에 12만 명은 떠났고 6만 명은 아직 떠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쿠르스크 말고 이웃한 벨고라드 주에도 두 번째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러시아의 접경 4개 주에 지금 이 드론 폭탄들이 곳곳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하룻밤에 러시아의 여러 국경 근처 공항들을 타격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이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전차 또 미사일, 자, 영국이나 미국이 준 거죠. 자, 이 부분이 이번에 동원된 데 대해서 전부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 이 부분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자, 푸틴의 가장 큰 딜레마는요, 우크라이나의 점령이 적어도 러시아 국가 안전에 대한 푸틴의 안보 이미지, 이걸 완전히 훼손했다는 거예요. 푸틴이 2000년에 집권하자마자 바른처해에서 쿠르스크 잠수함이 침몰했지요. 그래서 당시 언론들이 푸틴의 행동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 K141이라는 쿠르스크 잠수함이 침몰한 지 24년이 되는 날인데, 이제 쿠르스크라는 단어가 쿠르스크 주가 습격을 당해서 땅이 뺏기면서 열흘 이상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데, 2000년에 쿠르스크 잠수함 침몰보다 2024년에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주 침공이 푸틴에게 더 데미지가 되고 있어요. 자, 크렘린이 엄격하게 언론 통제를 하고 있지만 여러 사건들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는 모습들에 의문이 있었어요. 2022년 우크라이나가 흑해 함대의 주력함인 모스코바함을 침몰시킨 것, 또 러시아군이 며칠 만에 북동부 지역의 점령지 하르키우 근처에 상당수를 뺏긴 것, 또 작년에 이맘때 1년 전에 이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행진했는데 이제 푸틴이 거기에 대처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적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난 뒤 무마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공세가 11일째 계속되면서 푸틴의 이미지 손상이 매우 심각하다. 자, 푸틴이 20년 반 동안 집권하면서 미스터 시큐리티, 즉 안보에 대해서는 철저하다. 이 광활한 영토에 러시아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랬고, 우크라이나 침공도 러시아 국가 안보 때문이라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우기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먹혀들었어요. 근데 전쟁이 시작되고 2년 반이 지났는데 안전하다라는 그런 그의 이미지는 이제 거의 희석돼 가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상당한 지역을 침투한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대해서 크렘린이 도발이라고 하고 국경 지역의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걸 지금 11일이 되도록 막지 못했고,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쉽게 진입을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대담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에 문제는 푸틴의 러시아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에 가까운 휴전 협정을 서명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크루스크 지역에 지금 많은 군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지역에서 공세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푸틴은 여전히 자신이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20만 명이 피난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겠습니까? 이미 60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상을 했어요. 아직도 이기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푸틴도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